처갓집에 다녀올 때마다 말없이 굳어버리는 남편.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 여겼지만 반복되는 침묵 속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마주한 낯선 봉투와 숨겨진 기록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침묵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진실의 시작이라는 것을.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진짜 반전이 나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아침 햇빛이 거실 창으로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지연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며 민호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먼저 일어나 TV 뉴스를 켜고 시끄럽게 채널을 돌릴 사람이 민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거실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소파에는 민호가 멍하니 앉아 있었고 TV는 꺼진 채 까만 화면만 비추고 있었어요. 지연은 머그잔에 커피를 따라 민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많이 피곤해요? 커피 한 잔 마셔요. 민호는 잔을 흘끗 보기만 하고 손을 뻗지 않았어요. 그의 눈 밑에는 진한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고 어제 갈아입고 돌아온 셔츠는 아직 소파 위에 구겨진 채 놓여 있었어요. 집안 공기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답답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지연은 어제 처갓집에서 보내온 단체 메시지를 떠올렸어요. 오늘 와줘서 고맙다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뒤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민호가 처갓집에 다녀오고 나면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말수가 줄고 식탁에서도 숟가락만 움직일 뿐 눈은 허공을 떠다녔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시댁과 처갓집 왕래가 힘들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 침묵은 점점 다른 색깔을 띠기 시작했어요. 어제 엄마 아빠는 잘 있었죠?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응. 짧은 대답이었어요. 더 물어보려다 지연은 입술을 꼭 다물었어요. 질문을 던질 때마다 민호의 어깨가 굳어지는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민호는 마치 소리를 지르지 못하는 사람처럼 가슴속에만 무언가를 꾹꾹 눌러 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의 무릎 위로 굳게 쥔 두 손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손등 위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손가락 끝은 희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손이 금방이라도 떨릴 것 같아 안쓰러웠어요. 그러나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틱, 틱, 틱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둘 사이에 말로 채우지 못한 거리도 함께 늘어나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커피 향이 더 이상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속이 조금씩 쓰려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싱크대로 돌아가 빈 머그잔을 헹기며 숨을 고르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오늘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민호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넥타이를 매는 그의 손은 느리고 둔해 보였습니다. 회사 다녀올게. 그가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밥은요? 한 숟갈이라도 먹고 가요. 지연은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입맛이 없어. 민호는 신발을 신으며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지연은 마치 집안의 공기 한쪽이 함께 빠져나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실에는 이제 그녀 혼자만 서 있었어요. 스마트폰 화면을 켜보니 전날 자정쯤 민호가 집 앞에 도착했다는 배달 알림만 남아 있었어요. 처갓집에 간다고 나간 시간에 비해 돌아온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돌아와서도 어딘가를 또 다녀온 사람처럼 피곤해 보였어요.
지연은 식탁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어요. 단순한 피곤함이면 이럴 리가 없지.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같은 문장이 맴돌았어요. 남편의 침묵 속에는 이유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다만 그 이유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함께 따라붙어 두려웠어요.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날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올 즈음 지연은 결국 회사에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연락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어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문제의 시작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남편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답을 빨리 알고 싶은 마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업무를 하다가도 엑셀 화면의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혹시 처갓집에서 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점심시간이 되자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휴게실로 향했어요. 휴게실 창가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낸 그녀는 남편과의 대화창을 한참 내려다봤어요. 최근 며칠 사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단답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응, 알았어. 그래, 같은 짧은 글자들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대신하고 있었어요. 지연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감정만으로 생각하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부터 봐야 돼. 그녀는 무언가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어젯밤 현관 앞에 세워져 있던 차가 생각났어요. 민호는 집에 들어와서도 한동안 차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고 창문 너머로 어렴풋이 본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냥 전화 통화를 하나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 시간이 이상하게 길었던 것 같았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지연은 평소보다 조금 더 서둘러 자리를 정리했어요. 동료들은 회식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들로 복잡했습니다. 회사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연은 가볍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결심도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지하 주차장에는 퇴근하는 동료들의 차가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 사이를 지나 자신의 차 문을 연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은 시간대였습니다. 주변 상가 간판들이 하나둘 불을 켜고 있었고 골목길을 걷는 사람들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어요. 지연은 곧장 집으로 올라가지 않고 주차장에 세워진 민호의 차로 먼저 다가갔어요. 어젯밤 그대로인 듯 차창에는 얇은 먼지만 살짝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간 그녀는 잠시 주위를 둘러본 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익숙한 향수 냄새와 함께 어젯밤의 공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어요. 지연은 조수석에 걸터 앉아 대시보드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블랙박스 화면이 그녀의 손끝에 잡혔어요. 전원을 켜자 작은 화면에 어젯밤 날짜와 시간이 나타났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에는 처갓집 근처 도로가 먼저 보였어요. 차량은 골목을 몇 번 돌아 나온 뒤 큰 길가 한쪽에 멈춰 섰습니다. 그 후로 긴 시간이 흘러도 화면 속 차는 그대로였어요. 지연은 빨리 감기 버튼을 눌렀다가 다시 멈추기를 반복했어요. 시계 표시만 바뀔 뿐 차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화면 구석에 민호가 허겁지겁 차로 돌아오는 장면이 잡혔어요. 그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어요.
그는 운전석에 앉아 한동안 핸들만 붙잡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몇 번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지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젯밤 그 시간 동안 남편이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들었는지 화면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시간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지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블랙박스 전원을 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의 침묵 뒤에 무엇이 숨었는지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요. 오늘 블랙박스에서 본 이 장면이 앞으로 자신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천문이 될 거라고 느꼈습니다. 지연은 어둑해진 주차장에 잠시 그대로 앉아 있다가 천천히 차에서 내려 집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무게 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이상한 각오가 함께 섞여 있었어요. 집에 올라가면서 그녀는 내일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지 차례대로 떠올렸어요. 남편의 얼굴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도 머릿속에서 연습했습니다. 복도 창문 밖에는 이미 밤이 내려오고 있었고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지연은 자신도 이제 더 이상 어두운 마음속에만 서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알아야 할 것을 다 알고 난 뒤에야 비로소 정말로 남편 곁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다시 처갓집에 가겠다고 말한 것은 며칠 뒤였어요. 이번에도 이유를 자세히 말하지 않았고 시계만 한번 흘깃보며 급하게 외투를 챙겼습니다. 지연은 말없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그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민호보다 조금 뒤에 나와 차를 몰고 같은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차 사이 간격을 일정하게 두고 너무 튀지 않도록 속도를 맞추며 뒤를 따랐어요. 가슴은 쿵쾅거렸지만 시야는 이상하리만큼 또렷해지고 있었어요. 지연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감정보다 사실이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민호의 차는 처갓집 근처 골목에 들어서자 속도를 늦췄습니다. 그러고는 익숙한 집 앞이 아닌 조금 떨어진 오래된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지연은 더 앞에 있는 편의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물 쪽을 살폈습니다. 골목 끝에는 낡은 간판들이 줄지어 있었고 낮은 천장의 상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민호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더니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처음 보는 장소였고 그가 자주 올 만한 곳처럼 보이지도 않았어요. 지연은 망설이다가 차 문을 닫고 그를 따라 조용히 움직였어요. 건물 입구에 다다르자 오래된 담배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벽에는 벗겨진 포스터와 낙서가 겹겹이 붙어 있었어요.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조차 크게 울리는 듯해서 지연은 발걸음을 최대한 늦췄습니다. 2층 어떤 방 앞에 민호가 멈춰 섰고 잠시 머뭇거리다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자 어둑한 실내와 함께 두 명의 낯선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은 회색 자켓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목 뒤에 문신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들어갔고 문은 금방 닫혀버렸습니다. 지연은 복도 끝에 있는 창문 뒤에 몸을 숨긴 채 그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안으로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그저 그 문이 다시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에는 사람 하나 지나가지 않았고 시간은 말 그대로 멈춘 듯 흘러갔어요. 그렇게 한참이 지났을 때 안에서 낮고 거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 위협적이었고 익숙하지 않은 폭력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요.
지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더 움츠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호가 먼저 나왔고 뒤따라 회색 자켓 남자가 함께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남자는 민호의 어깨를 거칠게 두드리며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민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이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구겨진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그 봉투는 두툼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든 민호에게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어요. 지연은 심장이 얼어붙은 듯 굳어졌습니다. 남편이 낯선 사람에게 돈을 건네고 있는 장면을 눈앞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민호는 다시 고개를 숙인 뒤 황급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조금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가 자신의 차에 오르기 전에 황급히 몸을 돌려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를 마주치고 싶지 않았고 들키고 싶지도 않았어요. 주차장으로 내려간 그녀는 차 안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얼굴에 차오르는 열기를 느끼며 지연은 천천히 호흡을 고르려고 했어요. 머릿속에는 수십 개의 질문이 뒤엉켜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걸까? 왜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질문이 떠올랐어요. 혹시 나 때문에 저러는 건 아닐까? 그녀는 그 생각에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조금 뒤 민호의 차가 천천히 건물 앞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지연은 바로 시동을 걸지 못하고 그저 그 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가 몸은 가까이 있어도 마음은 이미 아주 먼 곳에 가 있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본 장면은 우연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창에 짧은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불법 대출, 사채, 협박, 대포통장. 어두운 단어들이 화면 위에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세계가 아주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지연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은 남편이 숨기고 있던 어둠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끝에서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낮에 봤던 장면들을 계속 떠올렸어요. 회색 자켓, 봉투, 굳은 표정, 닫힌 문. 모든 장면들이 이어져 하나의 그림처럼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옆에서 잠든 민호의 숨소리는 평소처럼 고르게 들렸지만 지연에게는 그 소리마저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누워 남편의 등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이듯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더 깊이 알아볼게.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지만 지연의 마음에는 빛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쳤고 눈을 감으면 어제 건물에서 보았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회색 자켓 남자의 차가운 눈빛과 민호의 떨리던 손, 그리고 봉투의 무게가 계속 가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주방으로 나와 물 한 컵을 마시며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이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사실을 확인해야 할 때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민호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는 날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지쳐 보였어요.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이마에는 가느다란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마음이 약해졌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민이 모든 걸 덮어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자신을 다잡았어요. 민호가 씻으러 욕실로 들어간 사이 지연은 그의 가방 옆에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가방 안이 어딘가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지퍼를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노트북과 서류 뭉치 사이에 작고 낡은 수첩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겉표지는 이미 헤어져 색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심하게 닳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망설이다가 그 수첩을 들어 올렸어요. 수첩을 펼치자 안쪽에는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날짜와 금액, 그리고 그 아래에는 같은 문장이 계속 반복되어 있었어요. 갚아야 한다. 이번 달 안에 더는 미룰 수 없다. 단순한 메모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책임과 두려움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숫자는 점점 커졌고 날짜는 최근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지연의 손은 저절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 수첩을 다시 가방 안에 넣고 지퍼를 급히 닫았습니다. 가슴이 요동치는 것을 억누른 채 아무 일 없는 척 자리에 앉았어요. 잠시 후 민호가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왔습니다. 오늘 일찍 나가야 돼. 그의 목소리는 또다시 짧고 건조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수십 개의 질문이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무슨 일은 없죠? 조심스럽게 던진 질문이었지만 민호의 반응은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지연을 잠시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놀람과 경계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별일 없어. 대답은 평범했지만 어딘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지연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어요. 민호가 집을 나간 뒤 지연은 곧바로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았어요. 수첩에 적힌 금액과 날짜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근처 은행 지점으로 향했어요. 사람들 사이에 섞여 번호표를 뽑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손에 쥔 종이번호가 땀에 젖어 구겨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창구 앞에 앉은 지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직원에게 계좌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에 순간 망설였지만 공동 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에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계좌 내역이 화면에 나타나자 그녀의 시야가 순간 멈춘 것처럼 굳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반복된 출금 기록이 또렷하게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금액은 일정하지 않았지만 항상 특정 시기에 일정한 패턴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거래 상대는 이름조차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숫자와 알 수 없는 기호들이 계좌 주인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지연은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계좌 정상적인 건가요? 직원은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하더니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정상 계좌로 등록돼 있긴 한데 출금 패턴이 조금 특이하네요. 그 말 한마디가 지연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은행을 나서면서도 다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 앉았지만 당장 시동을 걸 수가 없었어요.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고 누구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이제는 조금 감이 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실체가 결코 평범한 곳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지연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회사 동료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은 회계팀에서 오래 일해온 사람이라 이런 문제에 밝은 편이었어요. 카페에서 만난 지연은
계좌 내역을 조심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이거 일반적인 거래 아니야.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지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이미 잔뜩 흐려져 있었습니다. 혹시 비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산을 챙길 여유조차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남편, 낯선 남자들, 봉투, 수첩, 그리고 계좌.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민호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지연의 손가락이 순간 멈추었지만 곧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연아, 오늘 늦을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긴장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조심해서 들어와요.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숨기고 있든 이제는 끝까지 알아볼 거야. 그 다짐은 바람보다 차갑고 동시에 불보다 뜨거웠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고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더 깊은 진실이 기다리고 있음을 느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연은 집에 돌아와도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낮에 보았던 장면들과 숫자들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익숙한 소파와 식탁, 조용한 거실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집 안 곳곳에 스며든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연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결심한 듯 다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밤 반드시 뭔가를 더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어요. 평소라면 민호가 집으로 돌아와 씻고 쉬고 있을 시간이지만 그날은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그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었지만 이내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확인하고 싶으면서도 어떤 답이 나올지 두려워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동차 키를 집어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낮과 전혀 달랐습니다. 공기는 싸늘했고 거리는 낮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차를 몰아 어제 민호가 들어갔던 그 오래된 건물 쪽으로 향했습니다. 길가의 상점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몇몇 술집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바깥 풍경과 심장의 박동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거의 인적이 없었습니다. 몇 시간 전과 똑같은 건물이었지만 밤에 보니 더 낡고 음산해 보였어요. 지연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섰습니다. 건물 입구 쪽에는 희미한 불빛 아래로 2명의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낮에 보았던 회색 자켓의 남자였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지연의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최대한 자연스럽게 건물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담배 연기가 바람을 타고 흩어지며 코끝을 스쳤습니다. 두 남자는 지연에게 별 관심을 두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 틈을 타 그녀는 빠르게 계단을 올라 2층 복도로 향했습니다. 낮에 민호가 들어갔던 그 문 앞에 다시 서자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희미하게 사람들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지연은 벽 쪽에 몸을 바짝 붙이고 안쪽을 살폈습니다. 문 아래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천장에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는 낮게 웅얼거리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말의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명 다급하고 날카로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새어나왔습니다. 분명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의 심장은 거의 멈출 것처럼 조여왔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 손잡이에 손을 대보려다가 멈췄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돌아서면 평생을 이 의문 안에서 살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아주 천천히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문이 열릴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지연은 순식간에 복도 끝 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고 회색 자켓의 남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뒤로 또 다른 남자가 따라 나오며 주위를 힐끗 살폈습니다. 지연은 숨을 멈춘 채 어둠 속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그녀를 발견하지 못한 채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복도에 다시 정막이 흐른 뒤 민호가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깨진 사람처럼 보였고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또다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비친 이름은 지연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어. 잠시 후 건물 밖에서 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의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지만 정신은 오히려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길로 향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갑게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만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무언가에 휘말려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점에 분명히 처갓집이 있다는 것을요. 이제 남은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는 것. 설령 그 끝이 얼마나 아프고 잔인할지라도 말입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건물을 한번 돌아본 뒤 차에 올라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동을 걸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듯 길을 나섰습니다. 지연은 집에 돌아와도 불을 켜지 못한 채 현관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그 짧은 순간 동안에도 마음은 온통 그 건물과 봉투 가리고 민호의 그림자에 붙잡혀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지만 편안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의 모든 물건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결심을 하는 사람처럼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가 숨겨놓은 무언가가 이 방 안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옷장 문을 열자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깨끗하게 걸린 셔츠와 재킷들 사이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옷장 맨 아래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끼워져 있었어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그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는 두꺼웠고 손끝으로 느껴질 만큼 낡아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바래진 종이와 함께 오래된 문서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습니다. 문서의 제목에는 투자 손실 관련 확인서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이었고 이름란에는 익숙한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지연의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지연은 숨을 멈춘 채 문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기록 안에는 아버지가 어떤 사업에 개입했고 그로 인해 누군가 큰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피해자 중 한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었어요. 사건은 결국 합의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마무리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어마어마했고 지연이 알고 있는 집안 형편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그 금액의 일부가 아직 남아있다는 메모도 함께 보였습니다. 종이를 넘길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빚을 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입막음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다음 대상으로 선택된 사람이 바로 민호였어요. 민호의 이름은 문서 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위 대신 부담 가능이라는 짧은 문장이 잔인하게 찍혀 있었어요. 지연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저 가족이라고 믿어왔던 사람들이 남편을 대신 내세워 자신의 과거를 덮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지친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이 떠올랐습니다. 그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공포와 무게를 혼자 감당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해와 함께 분노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방문 밖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신발을 벗는 소리, 천천히 안방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 지연은 봉투를 손에 쥔 채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와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고 말없이 그녀의 손에 쥐어진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지연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분명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은 이미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녀는 울음을 꾹 참고 묻고 있었습니다. 지켜주고 싶었어. 민호의 짧은 대답이 방 안을 울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지켜준다는 이유로 혼자 모든 고통을 떠안고 있었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자신의 부모였습니다. 그들이 친딸이 아닌 사위를 방패로 선택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지연은 봉투를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 때문에 당신이 더 이상 무너지게 두지 않을 거야.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고요히 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모습이 더 이상 지연에게는 낯설지 않았어요. 그 밤 두 사람은 길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숨겨진 비밀이 드러난 뒤의 침묵은 거짓이 아닌 진실 위에 놓여 있었어요. 지연은 침대에 누워서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분명하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끝을 내야 한다. 그 끝에는 친정과의 처참한 정리도 포함되어 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지연의 마음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거의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 머리는 맑았습니다. 어젯밤 알게 된 진실이 계속 떠오르며 마음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무게 안에는 분명한 결심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몸을 일으키며 다시는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민호는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한 번도 잠들지 않은 사람처럼 멍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구겨진 봉투와 빈 컵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주변에 정적이 가득 맴돌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한참 말이 없다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그냥 다 끝났으면 좋겠어. 그의 말에는 지친 숨과 함께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연의 마음에는 체념이 아닌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또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연은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려고 그래?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지연은 단호히 답했습니다. 당신 혼자 싸우게 못해요. 끝을 보러 가요. 그 한마디에는 지난 세월 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차를 타고 지연의 친정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익숙했지만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없이 오갔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마치 다른 세상으로 향하는 것 같았어요. 차 안에서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공기를 짓누르듯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낡은 대문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지연의 눈에는 그 대문이 마치 오래된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한 번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고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연아, 왜 이렇게 갑자기? 그녀의 말은 끝나기도 전에 지연의 눈물이 고여버린 눈과 그의 뒤에 선 민호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연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다 알아요. 더는 숨기지 마세요. 그 말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쪽에서는 아버지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실 중앙에 서서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는 처음에는 모른 척 하더니 이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가슴이 완전히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위한테 돈 받아서 당신 죄 덮은 거죠. 지연은 질문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확인이 아닌 선언이었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손에 힘을 주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울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딸이긴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그 눈물보다도
봉투 속 문서가 더 진실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지연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듯 고개를 숙인 채 듣고만 있었어요. 지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 아니에요. 그 말은 차갑게 떨어져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지연은 뒤돌아봤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은 손이 조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후회보다 해방감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민호도 말없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집 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이 지연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눈물 자국을 말려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끝났다. 그리고 그 말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조용히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선 뒤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숨막히는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마치 가슴에 꽉 막혀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분명한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민호 역시 조심스럽게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안도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침묵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고 난 뒤 찾아온 조용함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이제 정말 모든 것을 털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빛이 거실을 희미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두려움보다는 신뢰가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민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해서.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와 누군가를 탓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대신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갑고 메말라 있었지만 잡히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연의 마음 한구석에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던 불안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정리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연은 통장 내역과 수첩, 그리고 발견한 문서들을 차분하게 펼쳐 놓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겪어온 일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지연의 아버지에게서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탁이었지만 점점 협박으로 변해갔다고 고백했어요. 사람까지 들먹이며 두려움을 심어왔고 민호는 그 공포 속에서 지연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췄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홀로 버텨왔는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가 끝났을 때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한 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지연은 그동안 본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수사관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곧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을 때 바깥 공기는 차지만 맑았습니다.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이제야 제대로 숨을 쉬는 기분이었습니다. 민호의 어깨도 조금은 가벼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뒤 사채업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둘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연의 아버지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그 사실을 듣고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충분히 정리를 해버린 상태였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오래된 사진들이 담긴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어릴 적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그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미소들이 진짜였는지 거짓이었는지 더 이상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어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것은 잊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보내기 위한 정리였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악몽도 불안도 없이 아주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곁에서 민호의 일정한 숨소리가 들려왔고 그녀의 마음에는 묘한 평온이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마주할 용기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느꼈습니다. 자신이 끝내려 했던 것은 관계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것을요. 그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아주 작은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희망은 오래전 잊고 있던 나 자신의 모습이었고 그것이야말로 완전히 다른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커튼 사이로 스며들던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은 오랜만에 알람 소리 없이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급하게 뛰지 않았고 머릿속도 조용했습니다. 밤새 깊은 잠을 잔 흔적이 온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긴 터널을 지나 처음으로 빛을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민호가 이미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창밖을 보며 커피를 천천히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예전처럼 짙은 그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쳐 보이면서도 어딘가 비워낸 사람 특유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조용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묵직했던 감정이 조금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어디 안 가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은 약속처럼 들렸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말없이 식탁에 마주 앉아 간단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김이 오르는 국과 따뜻한 밥에서 오래된 일상의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상은 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연은 천천히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할지, 새로운 직장을 알아볼지,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고 쉬어야 할지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참아왔다는 사실이 글씨 하나하나에 묻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을 적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어? 지연은 잠시 멈추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망설임 대신 단단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누굴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 거예요. 그 말에는 슬픔도 있었지만 더 큰 자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집안에 남아있던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서류, 오래된 옷, 의미 없는 기념품들이 하나둘 상자에 담겼습니다. 지연은 그것들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과거에 묶여 있었는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과거는 물건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무거웠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정리할수록 가슴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후 조사 소식이 다시 전해졌습니다.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었고 사건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소식을 듣고도 담담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끝나버린 과거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선택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혼자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었고 나뭇잎들이 바닥 위에서 천천히 굴러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에 잃어버린 자신의 숨소리를 처음으로 다시 듣는 것 같았습니다. 울음도 분노도 아닌 아주 평온한 숨이었습니다. 지연은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과거의 가족과 그리고 두려웠던 모든 순간에게 그 인사는 원망이 아닌 정리이자 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아직 쓰여지지 않은 새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호는 조용히 불을 켜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신발을 벗고 들어오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전 잃어버렸던 진짜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둠이 내려앉아도 지연의 마음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야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그녀만의 것이 되었습니다.